법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그 긴 복도에서 아들 민준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혼이요? 엄마한테 재산을 전부 넘긴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처음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놈, 아버지 걱정은 하나도 없고 돈 걱정뿐이잖아. 민준의 뒤로 민수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셋 다 눈이 빨갰지만 그게 눈물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걸었습니다. 내 옆에 선 순옥의 손을 꼭 쥔 채로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 황철규 씨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냄새라는 게 이렇게 독한 줄은 몰랐습니다. 소독약인지 뭔지 코끝에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르는 그 냄새를 맡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신부전까지.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나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몸이 버텨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순옥은 그날도 병실 구석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삼계탕이라도 끓여올까? 됐어. 앉아. 자식놈들은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민준도 민수도 지은이도. 입원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다들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밤 순옥이 잠든 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있어도 이런데 나중에 자식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긴 세월에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이 손은 집에서 닳고 있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순옥아,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 말은 그날 밤 혼자 삼키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 나는 변호사 최재욱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말이 없고 빠릿빠릿한 사람이라 오래전부터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자녀분이 3분이시니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됩니다. 유언장을 쓰셔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하면요? 재욱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나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아내한테 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서류를 건네봤는데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생각했을까? 순옥에게 말을 꺼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응, 왜? 잠깐 말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사흘을 생각했는데도 첫마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순옥이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열 있는 거 아니야?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열 없어. 들어봐. 다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이 어떻고 재산 분할이 어떻고. 재욱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그냥 돌아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지 마. 안 울어. 울잖아. 안 운다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옥의 손을 잡았고 순옥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3시쯤 순옥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오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녀분들이 나중에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 초기에 사모님이 친정 땅 문서를 가져오신 일 기억하십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재산 형성 기여도가 명확해집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꺼내게 될 줄은 몰랐지. 순옥이 땅 문서를 들고 왔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손에 쥐어줬던 그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평생 믿으며 살았는데 묻어뒀던 과거가 예상치 못한 방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민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뒤에 민수와 지은이도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더 늦기 전에 재산 정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짜고짜 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도 건강은 좀 어때요?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됐다. 나도 할 말 있었어. 나 엄마랑 이혼할 거야.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있고 말고 너희보다 훨씬 더. 그날부터 자식들은 순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민준이 복도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우리 버리는 거야? 나는 그 말들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옥이 병실로 들어와 이불을 개는 척하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아,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야? 못해.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 애들이 당신 힘든 건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 적 있어?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돌아 누웠습니다. 눈이 뜨거웠지만 그냥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법원 앞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거부하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내 발로 서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입구에서 막아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상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입원한 지 2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던 놈들이 지금 가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입원해 있는 동안 너 병문안 한 번 왔었냐?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민수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는 그냥 울었습니다. 2주가 넘어서야 기껏 셋이 몰려와 한다는 말이 재산 얘기였지? 아버지 갈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재산 얘기나 하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 순옥과 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류가 놓였습니다. 도장 2개. 수십 년 전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찍혔던 그 도장들이 오늘 이혼 서류 위에 다시 나란히 놓였습니다. 찍히는 방향은 반대였지만 내 마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순옥아. 응. 고마워. 평생. 순옥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들었습니다. 찍혔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나도 몰랐고 순옥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남이 된 사람이 끓여온 국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뚝배기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미역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순옥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였습니다. 입원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얼른 따뜻할 때 먹어. 응. 한 숟가락 뜨는데 이상하게 그 온기가 눈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로부터 2달 뒤 황철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는 아내 순옥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돌아온 집, 신발장 위에는 철규의 실내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상은 2자리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기울었습니다. 햇살이 길게 들어와 빈 밥그릇 위에 고였습니다. 황철규 씨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철규 씨는 끝내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순옥 씨가 빈자리에도 밥을 차리는 그 마음이 오늘따라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마음으로 당신을 지켜온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나신다면 댓글에 살며시 남겨주세요. 순옥 씨의 새 봄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